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중국의 만리 방화벽 넘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 그리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지금 일론 머스크의 세상이 일구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타링크죠. 스타링크는 위성 인터넷입니다. 12,000에서 42,000기의 소형 위성을 이 공중에 띄어 올려서 전 세계를 사각지대에 없는 광대역 인터넷망을 구현한다는 게 목표이죠. 이 스타링크에 중국인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스타링크가 중국 공산당의 만리 방어벽인 그레이트 파이어월을 무력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특히 우크라이나에서의 활약 때문에 더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중국 만리 방화벽 넘을까입니다. 지금 만리 방화벽이란 만리 장성의 그레이트 월과 컴퓨터 방화벽인 파이어월의 합성어로 중국의 인터넷 감시와 검열을 위해 고안된 중국 당국의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만리 방화벽 때문에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것과 그리고 홍콩과 대만 업체를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해외 대부분의 유명 검색 엔진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접속도 중국 내에서는 불가능하죠. 중국에서 이 같은 유명 검색 엔진과 소셜 네트워크를 접속을 하려면 VPN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내에서 VPN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외국에서 VPN을 가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만약 중국에 가서 인터넷 접속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으면 VPN을 한국에서 지금 가입을 하고 중국에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는 중국이 VPN에 대한 단속이 점점 엄격해지기 때문에 중국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는 모든 VPN의 접속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VPN의 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이렇듯 인터넷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리 방화벽, 그레이트 파이어월에 대해서 중국은 데이터의 크로스보더 안전망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데이터 크로스보더, 말하자면 그 국경이죠. 국경을 만들어서 안전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만든다. 그런 안전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네티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열하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알 권리를 박탈하는 정보의 장벽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우주 업체인 스페이스X가 수천 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배치해서 전 세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상황을 보면서 중국 네티즌들은 스타링크가 정보의 장벽을 갇혀있는 중국인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말도 있고 이 꿈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그 꿈이 머지않아 실현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스페이스X의 홈페이지에서 중국 베이징의 주소를 사용해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주문할 수 있고 그 후 스타링크는 2023년 당신의 지역 베이징에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라는 공식 답변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스타링크 서비스가 2023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부분, 중국이 이것을 막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스페이스X도 이런 문구를 나중에 적었습니다. 서비스 공급은 중국 감독 당국의 승인이 나야만 합니다. 라는 조건을 달았죠. 사실상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지난해 스페이스X는 중국 지역의 스타링크 서비스 개시 시점을 올해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시점이 점점 더 밀리고 있죠.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을 보면서 중국은 더욱더 견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드는 물음은 스타링크가 방화벽을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죠.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소셜 Q&A 사이트 쿼라에 따르면 스타링크가 중국에 개통될 것으로 믿는 누리꾼은 많기는 하지만 그들은 스페이스X가 중국 공산당과 협력해서 데이터를 검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중국 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이 스타링크 서비스가
사용이 됩니다. 라는 말은 결국 중국 당국과 어느 정도 타협이 있어야 이러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자세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타링크가 상당히 많은 세계적인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건 알 수 있죠. 이렇게 많이 어렵다 할지라도 스타링크의 그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인정해 봐야 되고, 한국에도 스타링크가 곧 들어온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한국의 정부와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패러다임을 바꾼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입니다. 2015년 머스크가 시애틀에서 스타링크 우주 초고속 인터넷 계획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이것이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4년이 지난 2019년 중국 매체 진르토우타오는 머스크의 야심찬 스타링크 계획이 과거 위성통신 서비스인 이리듐 프로젝트처럼 실패할 것 같다라는 회의론도 제기했어요. 그래서 중국조차도 이 스타링크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스타링크와 같은 경우는 지금 머스크 자체가 유대계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큰 성과를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언급했던 이리듐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리듐 프로젝트는 모토로라가 계획한 인공위성 통신망인데요. 이리듐은 원자 번호가 같은 77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지구 전역에서 터지는 전환을 만들려고 했던 프로젝트였으며, 현재 인공위성의 수는 66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4개국 17개 사업자들이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42억 달러를 투자해서 66개의 통신 위성을 띄워놓고 전 세계 지역을 연결하는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려고 사용을 하려고 했었죠. 이 프로젝트는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모토로라가 막대한 손실을 얻게 돼요. 그리고 결국 서비스는 이 서비스 제공 9개월 만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 결국 다른 사업자에게 인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리듐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게 단점이죠. 그러나 스타링크는 이것과 달리 전 세계적인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토로라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모토로라가 지금 중국 회사에 인수를 당하죠. 중국 회사에 인수를 당했는데, 모토로라가 결국 파산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이리듐 프로젝트의 실패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타링크는 이것과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스타링크는 이리듐과는 달리 전 세계적인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스타링크의 위용이 진정으로 뽐내게 되었는데요. 전쟁이 발발한 지 채 3개월도 안 돼서 러시아 장성 10명이 사살이 되었고,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이 격침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의 위성의 도움을 받아서 미사일로 모스크바함을 명중시켰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죠. 결국은 스타링크 도움으로 지금 전황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중국도 이 스타링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죠. 중국도 두려워하는 스타링크입니다. 러시아에서의 스타링크의 진정한 위력을 보자 중국도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국의 현대방어기술지는 스타링크 프로젝트 발전 현황에 대한 대응에 대한 사고라는 글을 실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스타링크의 잠재적인 군사적인 위험성과 이에 대한 대응에 각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잡지는 중국 항공우주과학산업이 발간하고, 이 중국 항공과학산업이 주로 중국 공산당의 첨단 미사일 방어 무기체계의 연구와 개발의 설계를 맡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우려를 했으니 중국도 당연히 우려하는 것이죠.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를 통해서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추진한 것과 맞물려 중국 각지에서 위성 인터넷 철거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스타링크 때문에 중국에서 일부 부촌을 통해서 위성 안테나가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위성 안테나의 철거 운동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중국 칭다오시와 지린시의 그 위성 안테나 철거에 관한 통지문입니다.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저장성 커차우구의 위성 안테나 철거에 관한 공지문이 인터넷에 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스타링크 때문에 위성 안테나까지 철거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2018년 2월 22일 스페이스X는 첫 시험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그해부터 중국 공산당의 각 지방정부는 위성 안테나 설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스타링크의 위력이 발휘하자
중국의 각종 지방정부들은 위성 안테나 철거 운동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제일 처음에 스타링크가 딱 띄웠을 때 그때 조금 위험성을 느꼈던 지방정부들이 지금 위성 안테나를 철거해라 라고 했는데 중간에 조금 더 늘어났어요. 느슨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 스타링크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위성 안테나의 철거 운동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최근 몇 년간 위성 안테나 철거 운동이 스타링크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중국이 스타링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스페이스X는 현재 미 연방통신위원회인 FCC로부터 2027년부터 7년까지 스타링크 위성 1만 2천 개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이미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스페이스X는 3만 개를 추가로 발사해 총 4만 2천 개를 배치할 계획이죠. 현재까지 스타링크는 전 세계적인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을 위해서 2,700여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렸고 지난 5월 기준 가입자는 40만 명을 넘습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인 양텐양 전자공학 박사는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는 이론적으로 중국 공산당 방화벽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 이유로는 만리 방화벽으로는 스타링크 신호를 완전히 타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너무 스타링크 말하자면 스페이스X를 통해서 인공위성이 너무나도 많이 공중으로 쏘아져 올라갔다 그런 내용이죠. 스타링크 신호는 가신의 전파 전달, LOS, 프로파게이션 그리고 라인 오브 사이트 프로파게이션 방식의 마이크로웨이브 신호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교란 방법은 수신기와 위성 사이를 정확히 가리는 것인데 수신기는 여러 위성의 신호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위성 신호를 다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수신기가 여기 지상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위성이 한두 개밖에 없다면 여기 아니면 여기 어느 정도 있다면 이게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만 개의 위성이 여기 떠 있다. 그리고 그 주위만 해도 몇십 개의 위성이 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중국 입장으로 막아낼 수 없다라는 측면이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여러 방향에서 신호가 오기 때문에 이 신호들을 다 막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유명 군사 채널인 마크 시공간의 진행자인 마크 박사도 중국이 스타링크를 교란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신호는 KA, KU 밴드를 이용한다. 마이크로웨이브 신호는 방향성이 매우 좋다. 가입자 단말기의 수신기는 위상 배열 기술을 채택해 교란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줄곧 스타링크 신호를 교란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을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러시아가 이 스타링크 신호를 방해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중국도 이것에 대해서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텐량 교수는 스타링크 안테나가 과거 위성 안테나와는 달리 사이즈가 피자박스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실내 창문 옆에 둘 수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위성 안테나를 필사적으로 찾아내려고 하지만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거의 안테나의 크기는 밖에 돌출돼 있죠. 돌출돼 있어서 저기 위성 안테나 있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스타링크에 대한 위성 안테나는 피자박스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곳에서 전파가 오기 때문에 이 전파를 받기 위해서 큰 안테나가 필요 없는 것도 큰 이유이죠. 이렇기 때문에 집안 내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2021년 12월 한 스타링크 사용자가 잰 수신기 사이즈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30.5 곱하기 51cm 이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타링크가 중국의 만리방화벽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중국 당국은 기술적으로 이 스타링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실제로 스타링크를 사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중국 당국의 허가라는 것입니다. 마크 박사는 스타링크가 각국의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하려면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국은 스타링크 인터넷을 군사용 통신 기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링크의 라이센스를 발급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스페이스X가 2023년에 중국의 스타링크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죠. 마크 박사는 머스크가 상하이에 대규모 테슬라 공장이 있어서 상업적인 이득 때문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당분간 중국에서 개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2015년 중국이 스타링크 위성을 요격해 격추할까 우려된다고 말한 바가 있죠. 장채남 박사와 마크 박사는 중국 공산당이 위성을 요격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관영 언론과 전문가들은 스타링크가 매우 위험하다며 격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에 마크 박사는 이는 중국 공산당의 신기술에 대한 두려움과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광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스타링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 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스타링크는 위성의 수가 많기 때문에 대규모로 격추하기에는 현재의 기술로 전혀 불가능하다. 게다가 머스크가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하는 비용은 중국이 위성을 격추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은 현재 교란하고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중국으로는 큰 골칫거리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는 일부 지역에서 지상 수신기의 중기가 필요했지만 이제 위성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불어나면서 2021년 중반 이후에는 레이저 통신 기능을 추가한 위성을 궤도에 배치하면서 위성 간 통신이 가능해서 지상국의 수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국 국영 우주항공 기업인 중국 헝천과기 그룹과 중국 항천과공 그룹은 스타링크와 유사한 홍해성자와 홍원 프로젝트를 저궤도 글로벌 통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기업은 이미 미사일 기술 확산에 종사한다라는 이유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일이죠.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대로 스타링크가 만리방화벽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내용에 무력화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중국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중국에서 제대로 작동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보고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이것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